장전에 주목해볼 만한 시그널을 미리 포착해서 오늘 우리 시장의 투자 전략을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진행의 박은결입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당선인도 확정이 됐죠. 앞으로 이 대선의 결과가 국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하나하나 또 살펴보는 전략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먼저 전거래일 국내 증시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있다 보니 아무래도 크게 방향성을 잡아가지 못하는 우리 시장의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 3거래일 동안 최근 2690포인트에서 2710포인트 그 사이에서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수급에서는 외국인들이 우위를 나타냈지만 기관이 매도 우위 보이면서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도 장 초반 약세에서 출발했었는데 그래도 플러스권으로 돌아서면서 마무리해줬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면요. 견조한 흐름 보였는데요. 740포인트를 회복을 한 채 코스피보다는 탄력도를 높이면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 전반적으로 테마가 정책 관련해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모습이었고요. 네이버 경영진이 미국에서 넷플릭스와 만난다라는 이야기 더해지면서 웹툰 관련한 종목들 상승 탄력 나왔습니다. 해상운임 급등으로 인해서 해운주들도 전반적으로 강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50%까지 인상하겠다라는 소식에 철강주들은 약세 흐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이어서 미증시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늘 모두 이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관세에 대한 언급들이 계속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는 있지만요. 시장은 악재보다는 호재를 더 많이 반영하는 모습이었습니다. 3대 지수 일제히 상승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다우와 S&P 500 지수 0.5%대 상승했고요. 기술주들 더욱더 크게 강세 보이면서 1% 가깝게 상승을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 0.8% 상승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장 초반만 하더라도 관망세 보였는데요. 고용지표, 고용시장 견조한 흐름 이어가고 있다는 지표들 나와줬고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이번 주 중으로 조만간 통화를 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엔비디아와 같은 반도체 관련주들 위주로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네, 이 기세에 힘입어서 엔비디아는 시총 1위 자리를 탈환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 주 이제 대선도 끝났고 또 다시 한번 휴장을 금요일장에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미증시 이틀간의 이슈들 오늘 우리 시장이 어떻게 소화해 나갈지 레디 개장 시그널과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전략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레디 개장 시그널에서는요. 매일매일 장이 열리기 전에 5분 증시 브리핑 통해서 전거래일 마감 상황 살펴보고 있습니다. 개장 전 이슈들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오늘 개장 이후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미리 살펴보고 있고요. 개장 이후에는 실시간으로 시장 상황 살펴보면서 오늘의 시그널 포착 종목 만나볼 예정입니다. 이 종목은 히든 종목으로 방송 시간 관계상 방송 중에 다 풀어드리긴 어렵기 때문에 하단에 QR코드 스마트폰 카메라로 스캔하시고 팍스통신망 안으로 입장하시면요. 이 안에서 주어지는 실시간 정보들 마스터님과 함께 하시면서 모두 챙겨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편하게 시청하시고요. 입장하셨다면 저희는 개장 워밍업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영 캐스터 전거래일 마감 상황 전해주시죠.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캐스터 장윤영입니다. 어제는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죠. 우리 시장 하루 쉬어간 가운데 월요일장에서는 어떤 모습이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국내 증시는 관망세 속에서도 일제히 빨간불을 켰습니다.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미중 무역 협상을 둘러싼 긴장감이 공존하는 분위기였는데요. 먼저 마감 지수부터 확인해 보시죠. 코스피 지수 0.05% 강보합권에 마감했습니다. 장중 등락을 반복했지만 결국 상승 전환에 성공했고요. 코스닥은 월요일 시장 계속해서 강세를 유지했습니다. 미용, 게임, 엔터주에서 강세 흐름 보이며 740선에 안착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수급도 확인해 보시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돋보였습니다. 코스피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지수를 끌어올렸지만 기관이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2천억 원대 순매도하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이어서 시장이 주목한 국내 핫 이슈 두 가지 또 만나보시죠. 환자에게 효과 있는 약을 단 1분 만에 예측해주는 AI 암 진단 모델 엑사원 패스가 공개됐습니다. LG그룹의 AI 연구원은 최근 아스코에서 이 같은 새로운 기술력을 선보였는데요.
엑사원 패스는 기존의 유전자 검사 없이 병리의 이미지만으로 치료 방법과 약의 종류를 판단할 수 있어서 엔비디아가 운영하는 의료 AI 플랫폼에 등록되기도 했습니다. 이 소식에 LG AI 연구원과 파트너십을 맺은 바 있는 유라클이 시장의 주목을 받으며 월요일장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이 외에도 아스코에서 많은 기대를 모은 K바이오주들의 연구 성과에 전 세계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입니다. 국내 게임사들이 오는 6일부터 9일까지 북미 최대 규모의 게임쇼죠. 썸머 게임 페스트에 출격합니다. 이번 행사에는 넥슨, 넷마블, NC소프트, 펄어비스, 카카오게임즈, 네오위즈 등이 참석해 글로벌 유저들에게 각자의 신규 콘텐츠를 소개할 예정인데요. 참가 소식과 함께 전해진 신작에 대한 기대감에 월요일 코스닥 시장에서는 게임주들의 가파른 상승세가 돋보였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흥행이 실적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여름 시즌 게임주들의 상승세에도 주목해보시죠. 이어서 대형주 업종별 흐름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반도체주 톱톱, 외국인들의 집중 매수에 힘입어 동반 상승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1%대 강세 보였고요. 방산주도 올랐습니다. 대선 후보들의 K방산 육성 기대감 그리고 영국의 역대 최대 규모의 방산 투자 예고가 시장에 호재로 작용했는데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3% 가까이 올랐고요. 현대중공업도 6% 가까이 올랐고요. 현대로템은 3.83% 상승 마감했습니다. 제약바이오는 선별적인 강세 보였는데요. 먼저 알테오젠은 그간 지수를 압박했던 특허 소송 문제가 해결이 되면서 6%대 급등세 보였습니다. 대웅제약 역시 최근 자체 개발 신약에 대한 기대감이 이어지며 6.18% 상승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간 대선 기대감으로 고공행진했던 금융주는 급락했습니다. 차익 실현 매물과 새로운 정부의 정책에 대한 불안감이 지수에 하방 압력을 가했는데요. KB금융을 비롯해 대부분의 금융주 종목 하락세 보였습니다. 이어서 간밤 미증시 상황도 살펴보시죠. 뉴욕 증시는 이틀 연속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번 주 중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이 전화 통화를 통해 양국의 긴장감을 낮출 거란 기대감이 투자 심리를 자극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또한 이날 발표된 민간 구인 공고를 통해 미 노동시장이 여전히 탄탄한 것으로 확인하면서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다우지수는 0.51%, 나스닥은 0.81%, 그리고 S&P 500 지수는 0.58%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M7 종목들도 만나보시죠. 먼저 엔비디아 3% 가까이 급등하면서 시총 1위 자리를 탈환했습니다. 지난 1월 이후 처음인데요. 미중 긴장 완화 기대감에 대중 수출이 비중이 높은 엔비디아가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0.22%, 애플은 0.78% 올랐지만요. 구글은 크롬의 강제 매각 우려에 이틀 연속 하락세 보였습니다. 테슬라는 장 초반 좋은 흐름 보였지만 일론 머스크 CEO가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안을 비판하면서 상승분을 조금 반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0.46%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새로운 정부 아래 새로운 첫 거래일을 맞이합니다. 단기적인 시장 변동성이 생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이번 주에 진행될 미국과 중국, 미국과 유럽연합 간의 관세 협상도 우리 시장에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장전 전략이 중요하겠죠?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계속해서 저희 소식 만나보실 수 있고요. 오늘 방송도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시그널들 포착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워밍업 도와드린 캐스터 장윤영이었습니다. 그럼 레디 개장 시그널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수요일 레디 개장 시그널은 에릭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방송 시간이 50분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방송 이후에도 마스터님의 다양한 전략 모두 챙겨가실 분들은 하단의 QR코드 방송 중에만 열려 있습니다. 지금 바로 QR코드 스캔하시고 팍스통신방 들어오셔서 마스터님의 다양한 전략 모두 살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마스터님 바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어제 투표하시고 또 개표 상황 체크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일단 대선이 마무리가 되었죠. 그리고 사실 제가 이 개장 시그널 방송 또 초창기에 비상계엄령 이후에 또 제가 아침에 방송을 했었는데 또 공교롭게도 대선 조기 대선 이후에 또 방송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사실 비상계엄 이후에는 굉장히 좀 우울한 내용들을 말씀드렸다면은 오늘은 굉장히 재료가 많이 쌓여 있는 국내 증시 상황에서 긍정적인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부분들을 캐치했을 때 조금 더 폭발적인 부분들을 가져갈 수 있는지 내용들을 준비해 왔습니다.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고 필요한 내용들을 꼭 챙겨 가시길 바랍니다. 네, 아무래도 대선을 마쳤기 때문에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매일매일 또 그날그날의 시황과 함께 그날그날의 필요한 이슈들 다 챙겨드리고 있으니까요. 저희 방송과만 함께 하셔도 마스터님의 전략만 받아보셔도 내가 어떻게 이 주식시장을 이끌어 나가야 할지, 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 힌트들 많이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먼저 간밤 마감한 미 증시 시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3대 지수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고 또 엔비디아는 이번에 또 껑충 뛰면서 시총 1위까지 올라왔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 미증시 현황 좀 살펴볼 텐데 최근 증시를 눌렀던 재료들이 일부 또 개선이 되어가는 모습이죠. 그러한 측면들이 또 투심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향하게 하는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자, 먼저 가장 큰 재료는 바로 미국과 중국의 대화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죠.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최근에 우려로서 주가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줬던 엔비디아의 급등을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러한 측면 좀 체크를 하셔야겠고 이러한 부분들 분명히 국내 증시 장 초반에 또 반영이 될 수 있는 재료이니까 장 중간 그리고 마감까지 계속 유지가 되는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구인건수 중가 역시 최근 경제 지표 관련해서 꾸준히 확인이 필요하다 할 수 있는 미국 경제에 대한 부분들을 또 다시 한번 긍정적으로 확인시켜줬죠. 사실 전월 대비 또 채용 부분에서 감소가 될 것이다라는 또 전망이 많았었는데 그러한 우려를 상쇄시켜주는 결과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OECD에서 미국의 올해 성장 전망을 하향했죠. 분명히 관세에 대한 또 부분들 그리고 변동성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체크를 해 나가야 되는 구간이다. 다만 단기적인 방향성에서 국내 증시에는 또 대선 이후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그리고 여러 가지 추경이라든지 증시의 훈풍으로 작용할 수 있는 재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일부 고려하신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결정적으로 엔비디아 급등이 국내 증시에는 지수 측면에서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을 하겠죠. 결국은 블랙웰 칩에 대한 부분이고 이러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올해 엔비디아의 이익에 상당 부분 영향을 끼칠 것이다라는 부분이 강한 상승 재료로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시진핑과 트럼프의 대화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 시장적인 부분들이 일부 받쳐졌고 또 실질적으로 블랙웰 칩과 같은 부분들 그리고 TSMC와 기타 AI에 대한 또 꾸준한 투자 가능성 부분들도 앞으로의 전망을 밝게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OECD에서 올해 미국의 경제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죠. 그런데 구인구 규모가 노동시장 둔화 우려에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출발 상황에서는 관망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전반적으로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된 건 아무래도 이 관세 이슈가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다라는 예측 때문이었겠죠. 미국과 중국이 그래도 이런 관세와 관련한 이슈로 통화를 하겠다라고 전해지면서 간밤 뉴욕 시장은 상승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관세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런 노이즈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더 체크해 볼 부분이 있다면 이 관세 관련해서는 어떤 부분들 좀 체크해 볼까요? 네, 해서 트럼프가 조금은 쫓기는 듯한 또 형태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4일까지 뭐 최선의 제한을 내라라는 이슈가 또 나올 정도로 압박을 가하는 모습이죠. 대표적으로 철강 부분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상황을 좀 더 말씀드리자면 이제 대통령이 새롭게 선출이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관세 협상 조금 더 탄력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인 내용들이 개선되는 내용들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 또 개인적으로는 그러한 부분들이 나아주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한다면은 분명히 관세 관련해서 국내 상황만큼은 조금 더 개선에 대한 여지가 있으니까 최근에 뭐 철강 관련해서 아직 뭐 개선되지 못했다 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지만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시면서 변동성을 감안한 대응을 하시면 충분히 유리한 구간을 가져가실 수 있겠다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개별 관세 협상이 90일 이후에 또 후속 조치가 나왔는데 그러한 부분들 그리고 중국 관련해서도 일부 또 유해에 대한 부분들이 내용들이 나와주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도 조금은 미국 경제 상황과 그리고 미국 내 기업들의 상황들을 고려한다면은 지금과 같이 강경책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도 그렇고 뭐 본인이 추구하고 있는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이런 압박들을 가한다라고 했을 때에 정말로 뭐 관세에 대한 협상을 조금 더 잘 해 나간다면은 국내 증시에 대한 영향력은 점차 줄어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트럼프 행정부에서 계속해서 이 관세를 무기로 들고 있는 모습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역국들에도 나에게 유리한 이 협상들을 빨리 4일까지 내놔라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행정명령에 결국 서명을 하면서 25%에서 50%로 인상된 관세가 4일부터 적용이 되게 됐습니다. 우리 시장도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타격을 받으면서 약세로 마무리되는 모습도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이제는 이 대선 결과가 나온 만큼 관세에 대한 협상들이 긍정적으로 좀 작용될 수 있는 여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지도 실시간으로 시장 상황 체크해 주실 예정이니까요. 마스터님과 함께 하시면서 실시간 이슈 모두 챙겨가시고 시장 대응도 실시간으로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는 개장 전 이슈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아무래도 제약바이오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미국에서 생물보안법을 재추진하면서 이 중국 기업들 그리고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행방, 앞으로의 향방을 주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 먼저 이슈부터 체크해 보시죠. 네, 제약바이오 뭐 최근 구간에서 상당히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또 휴일간 이슈가 나와줬죠. 생물보안법 재추진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사실 또 연말 결의안에 포함되지 못하면서 불발이 되었던 이 생물보안법이 다시 한번 불씨를 살리는 모습입니다. 결국은 중국 제약 바이오 업체들에 대한 견제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사실 뭐 제약 바이오 업종, 섹터 특성이 그렇습니다만 일부 개별 종목들에 대한 또 강한 상승의 재료로 작용을 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새로 추진하는 생물보안법은 지난해 기상원에서 하원으로 옮겨가면서 그러한 부분들이 또 수정 사항들이 반영이 되면서 정말로 이번에는 또 성공을 시키기 위한 또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앞으로 꾸준히 재료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한 측면에서 사실 미국이 뭐 중국 부분들을 배제한 동맹국들과의 이런 제약바이오 부분들을 꾸준히 진행해 나가는 모습입니다. 그러한 미중 갈등 속에서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볼 수 있겠죠. 결국은 국내 관련주들의 수혜 기대감으로써 주가에 반영이 될 수 있다는 점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 전반적으로 한국 기업들 사실 중국과 인도 굉장히 치고 올라가 있는 상황이지만 경쟁력이 있고 가격적인 부분들도 글로벌 시장에서
쪽에서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 감안하셔가지고 종목을 선별하는 또 테마로서 활용을 하시면 어떨까 내용을 준비해 왔습니다.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모든 종목들은 살펴볼 수 없겠고 대표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 한미약품 세 가지 종목들 주가 위치들 확인을 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방향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까지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개장 전 이슈 저희가 제약바이오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미국이 중국 바이오 기업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생물보안법을 재추진할 가능성이 제기가 됐죠. 국내 바이오업계의 반사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살아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생물보안법이 제정이 된다면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은 우리나라 기업뿐만이 아니죠. 유럽과 인도, 일본 기업들끼리 이제 기존에 중국이 가지고 있던 이 시장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도 분명히 심화될 것으로 보이지만요. 분명히 아직까지는 국내 바이오 기업들의 수혜가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살펴볼 수 있는 세 가지 종목 가져와 주셨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사이언스, 한미약품까지 하나하나 차트상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삼성바이오로직스 차트를 살펴보시자면은 여전히 황제주로서의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격적으로 103만 천 원 또 지난 종가를 형성했었는데 개인적으로 장기평선 부분에 굉장히 도달을 한 구간이기 때문에 반등에 대한 염두를 둘 수 있는 구간이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 전반적인 흐름이 굉장히 좋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또 가격 메리트 역시 동반하고 있다라고 봤을 때 충분히 기술적인 반등을 동반한 다시 한번 110만 원대 저항대까지 돌파 시도를 해줄 수 있는 구간이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국내 또 증시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사실 이번 주는 이런 대선 재료를 소화하면서 정책 관련된 종목들이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고 반도체 관련해서도 긍정적이다 말씀을 드렸죠. 그러한 부분들 분명히 또 진행이 되겠지만은 결국은 주식이라는 것은 증시라는 것은 가격 메리트가 있는 또 종목으로 수급이 쏠릴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국내 증시 전반적인 유동성 측면이 개선되지 못한다면은 결국은 수급적인 이동이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그 도착지가 이런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같은 제약바이오 업종들 중에서 또 발생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측면에서 단기적으로 100만 원대 유지를 잘 해주든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고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왔을 때에는 110만 원대 돌파 시도 내지는 강한 돌파가 나타나는지 체크 여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상향 흐름을 지금부터 이어갈 수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렸던 SK바이오사이언스 체크를 해봐야겠죠. 자,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에 긍정적인 흐름들을 만들어내면서 각기 다른 위치에 있지만 어쨌든 상방에 대한 가능성을 굉장히 열어놓을 수 있는 구간에 있죠. SK바이오사이언스 역시 다시 한번 반등을 나타내면서 장기 평선 부분인 5만 원대 부분까지도 터치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렸던 장기 평선 그리고 47,500원 부분은 굉장히 강한 저항대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이 종목을 또 체크를 해본다 했을 때에는 이렇게 또 차트상 그리고 매물대가 쌓여 있는 구간에서 말씀드렸던 긍정적인 재료들이 반영되면서 강한 돌파가 나오는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물대를 좀 더 소화해 나가야 되는 기간적인 부분들이 필요한지 부분들을 또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한미약품 역시 장기 이평선 위쪽에서 안착을 했기 때문에 이 종목의 체크 포인트는 장기 이평선 부분인 27만 원, 28만 원 선에서 지지를 잘 받는지 혹은 말씀드렸던 긍정적인 재료를 바탕으로 다시 한번 탄력적인 움직임을 만들어가는지 여부가 체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개인적으로는 한미약품 같은 경우 말씀드렸던 위쪽으로의 또 저항대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구간이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 반면에 다시 한번 장기 평선까지 조정을 보인다라고 했을 때에는 정말 좋은 전략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차트상의 자리이고 시향적인 흐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표적인 세 종목 각기 다른 위치에 있죠. 그리고 최근에 시장의 흐름 그리고 제약바이오주들의 이슈에 각기 다른 반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특히나 개별적인 이슈들을 체크하면서 대응을 하셔야 유리한 구간을 가져갈 수 있는 테마이고 섹터이다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총 3가지 종목의 차트상 흐름 지켜보셨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돌파를 시도해줄 수 있는 구간에 놓여 있다라는 말씀 주셨죠. 대선의 재료를 소화하면서 아무래도 이번 주에는 정책 관련주 쪽으로 활발하게 수급이 쏠릴 가능성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증시는 이렇게 가격 메리트가 있는 종목으로 수급이 쏠리기 때문에 우상향 흐름을 계속해서 만들어갈 수 있을지 체크가 필요한 종목입니다. 또 SK바이오사이언스 살펴주셨는데 상방 가능성 분명히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5만 원 부근까지 터치를 하러 가기에는 강한 저항대 부근에 있죠. 매물대가 쌓여있는 구간에서 긍정적인 재료와 함께 강한 돌파가 나오는지를 체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살펴주셨던 한미약품만 보셔도 이 3가지 종목이 각각 다른 위치에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개별적인 흐름과 재료에 따른 앞으로의 수급들까지 실시간으로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관련된 종목들, 어떤 종목들을 내가 어느 자리에서 공략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요. 오늘도 역시나 마스터님께서 제약바이오와 관련된 공략주도 준비하고 계시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하단의 QR코드로 팍스통신망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두 번째 개장 전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로봇 관련해서 준비를 해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국내 증시 사실 재료가 굉장히 많고 개인적으로는 어떠한 테마, 어떠한 섹터가 먼저 가냐의 차이이지 순서의 차이이지 결국은 기존에 갖고 있던 재료들이 잘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또 좋은 종목들이 쌓여 있는 테마가 바로 이 로봇 테마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슈가 또 나와졌죠. 현대차 대표적으로 또 휴머노이드 국제 표준을 만들어서 상용화를 또 빠르게 가져가겠다라는 부분인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통해서 이런 로봇 관련된 부분들을 꾸준히 또 영위해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대표적으로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라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올 연말에 현대차 그룹의 또 글로벌 공장에 처음 투입이 될 예정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최근 재료가 굉장히 많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로봇 섹터이고 테마인데 그에 반해서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조금은 쉬어가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관련주들 결국은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해서는 감속기 관련된 액추에이터 관련된 기업들을 보셔야 되는데 주가 메리트가 있다, 가격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런 시장 순환매를 고려했을 때에 순서가 왔을 때 정말 폭발적인 흐름을 다시 한번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이 존재하는 바로 이 로봇 테마 또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해왔고 종목들이 많죠. 대표적으로 하이젠의 R&M 그리고 유일 로보티스 그리고 최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로보티즈까지 3가지 종목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대선 이후 정말 많은 테마와 섹터가 올라갈 수 있겠지만 그중에서 순차적으로 찾아온다고 했을 때 이 로봇 관련 섹터는 꼭 주목해야 한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네, 현대차 그룹의 로봇 주력 기업이죠.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산업용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국제 안전 표준안을 ISO 국제 표준화 기구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이 휴머노이드 로봇의 상용화에 걸림돌이 됐던 게 바로 이 안전 문제였는데요. 이 기준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게 된다면 이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대량 양산 체제에 본격적으로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주들 미리 살펴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관련주 3가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말씀드렸던 하이젠 R&M 차트를 살펴보시자면은 사실 기대감을 굉장히 많이 모았던 종목이고 정말 저점이 어디인지 고점이 어디인지 모를 정도로 강한 상승 탄력을 보여줬던 종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월 초반이죠. 2월 6일 59,900원 고점 달성 이후에 강하게 가격 조정을 받고 있고 기간적으로도 꽤 오래 가져가면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가격 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현재 지지 구간이다 했을 때 여유롭게 봤을 때는 3만 원 선 보셔야겠고 조금 더 타이트하게 봤을 때는 35,000원 부분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렸던 이런 긍정적인 재료들이 빠르게 적용이 되었을 때에는 35,000원 이탈하지 않고 다시 한번 재차 4만 원대 그리고 위쪽으로 45,000원 그리고 신고가까지 또
돌파 시도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종목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부터 꼭 또 체크가 필요한 부분이겠죠. 그리고 신규 상장주이다 보니까 사실 또 보호예술 물량 관련해서 또 내용이 나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일부 반영이 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결국은 그러한 부분들은 주가적으로 흐름이 나타나는 또 부분들을 현실적으로 확인을 해야겠기 때문에 뭐 빠르게 또 급등을 노리고 현재 눌림목을 노리고 접근하기보다는 분할 매수라는 좋은 전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적용시켰을 때에는 결국은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뭐 액추에이터 시장에서의 강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감안하신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뭐 오늘 시장에서 당장의 상승 흐름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은 어쨌든 꼭 주목을 해야 되고 결국은 포트에 담아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이니까 지금부터 눌린 구간 그리고 가격 메리트가 있는 구간에서부터 체크를 해 나가셔야 된다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은 유일 로보틱스죠. 뭐 SK그룹 관련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재료를 갖고 있고 사실 지난 연말 해서 함께하는 공간에서 또 좋은 결과로 마무리를 했던 종목입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종목 역시 이 7만 원 선 부분을 강하게 지탱하면서 뭐 폭발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데까지는 결국은 확인을 해야겠지만 그러한 가능성이 굉장히 큰 구간에서 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또 모아갈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을 개인적으로 지금 접근을 한다 했을 때는 현재 구간에서 또 담을 수 있는 부분이겠죠. 다만 추가적으로 하락을 염두에 둔다면은 분할 매수로서 접근을 하셔야겠고 이 종목이 또 중요한 구간이다 할 수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이죠. 7만 원 이탈해서 그리고 7만 원 위쪽으로 강한 갭 상승을 했던 구간을 아직 내려오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강력한 지지의 부분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은 이탈 시에는 또 추가적인 하락을 염두에 둘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한 부분에서 7만 원 선 좀 더 여유롭게 봤을 때는 6만 9천 원 선 부분을 체크해 보시면서 지금 접근한다 했을 때는 지금 담을 수 있지만은 아래쪽으로 내려왔을 때 한 번 더 담는다 미리 고려를 하신 대응 전략을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은 로보티즈죠. 자, 이 종목 또 굉장히 체크 포인트 그리고 흥미로운 구간에 있는데 최근 증시가 단기적인 방향성 그리고 최근에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이 추가적인 상승을 한다 했을 때 가장 먼저 반응을 할 수 있는 종목이죠. 다시 한번 저항대 그리고 고점대에 머물러 있는 모습이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긍정적인 재료들이 반응을 했을 때 정말 신고가를 계속해서 또 돌파해 나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 신고가 추가적으로 가져가는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고 눌렸을 때에는 다시 한번 우리가 또 눌림목 전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앞서 제약바이오도 말씀을 드렸고 로봇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종목들이 수급적인 흐름에서 개별 장세를 또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전략적인 부분들 분명히 차별해서 가져가야 된다 보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개인 취향을 반영한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관련된 종목들 급하게 쫓아 들어가기보다는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전략들을 참고하신 부분들을 가져가시면 어떨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관련해서 세 가지 종목 살펴주셨습니다. 하이젠 R&M 강한 상승 탄력을 보여줬던 종목이었죠. 이 종목 돌파 시도 만들어갈 수 있는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유일 로보틱스는 마스터님의 공략주기도 했죠. 제 기억으로는 100% 가까운 상승률을 만들어낼 정도로 굉장히 접근 이후에 폭발적인 상승세를 가져갔던 종목입니다. 갭상승한 구간을 이탈한다면 추가적인 하락까지 염두에 두어야 하기 때문에 마스터님과 함께 하시면서 안전한 자리에서 잡아볼 수 있는 전략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저희가 함께 공략했던 종목이기도 하고 마스터님께서 자신감 있게 공략하신 종목이니까요.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로보티즈는 단기적인 방향성을 보인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반응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차트상 흐름만 보셔도 현재 고점 부근에 놓여 있는데요. 긍정적인 부분이 반영이 됐을 때 추가적으로 호재가 작용할 수 있다라는 말씀 주셨으니까요. 이 세 가지에 대한 공략법 그리고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접근법
것까지 로봇에 대한 전반적인 시황과 함께 실시간으로 챙겨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유일로보틱스도 공략해서 정말 가파른 상승률 만들어냈던 에릭 마스터님이시니까요. 지금 바로 QR코드 스캔하시고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셔서 모든 전략과 힌트들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후에 개장 상황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네, 6월 4일 우리 시장 출발했습니다. 네, 대선의 결과를 받아든 우리 시장, 양시장 모두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1.4% 상승하면서 2,737선 시원하게 뚫어주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1%대 상승하면서 748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굉장히 강합니다. 삼성전자 1%대 가깝게 상승하고요. SK하이닉스는 무려 7%대 상승하면서 22만 원 선을 훌쩍 뛰어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종목들은 모두 1% 가까운 상승, 1% 넘는 시원한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HD현대중공업은 쉬어가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면요. 알테오젠 무려 10%대 강하게 상승세 보이면서 오늘 튀어오르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키트로다 SC 출시가 되면서 이런 불확실성이 제거됐다는 평가 속에 10% 넘게 상승하면서 에코프로비엠도 4%대, 에코프로도 5%대, 오늘 2차 전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굉장히 강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상승률이 조금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고요. 오늘 수급 상황을 살펴보면요.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굉장히 강하게 수급이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현재 2천억 원대 매수하면서 들어와주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은 코스피 시장에서 매도 우위,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홀로 매도 우위 보이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모든 업종, 모든 시장이 좀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출발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뭐 상당히 강하다라고 보고 있고 말씀드렸던 부분들 또 있지만은 하이닉스 차트를 좀 보셔야겠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현재 뭐 6%대에서 7%대 상승 구간에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상당히 중요한 구간이죠. 이 종목 역시 22만 원대, 23만 원대 저항대 부분에 근접을 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뭐 1분기에 정말 이 삼성전자를 제치고 D램 점유율이 1위가 되었다라는 긍정적인 부분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미증시에서의 반도체 훈풍 같은 부분들이 장 초반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측면에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23만 원대, 22만 원대 중반대를 좀 빠르게 안착하는 흐름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나타난다면은 정말 국내 증시 뭐 대다수 분들이 정말 기다려
왔던 반도체 중심의 또 주도의 단기적인 방향성이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자, 다만 그러한 부분들이 나타나지 못하고 이런 강한 흐름에도 불구하고 차익 매물 실현과 함께 뭐 장 중반 혹은 이번 주에 다시 한번 아래쪽으로 향한다라고 한다면은 어쨌든 현재 구간에서 국내 증시가 추가적인 반등을 하기 위해서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감안을 하셔야겠죠. 그러한 부분들이 나타났을 때에는 다시 한번 22만 원대 이탈과 함께 21만 원대까지도 내려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결국은 증시 전반적인 흐름을 만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꼭 이 SK 하이닉스를 뭐 직접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꼭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 알테오젠 역시 굉장히 급등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구간에 있죠. 결국은 뭐 앞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봤지만은 장기 평선 부분에 머물러 있었지 않습니까? 지난 월요일 또 반등 시도를 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갭 상승 이후에 정말 10%대 이상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결국은 증시라는 것은 재료가 살아있는 종목들이 이런 가격 메리트가 있을 때 수급이 몰릴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정말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종목이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께 지금 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이런 알테오젠과 하이닉스가 아니더라도 순서가 돌아왔을 때에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이 큰 종목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팍스통신망에서 또 상세하게 준비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급등주들 또 부러워하지 마시고 내가 가진 종목들이 급등이 나올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시장 분위기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SK 하이닉스 정말 강하죠. 이 엔비디아와 반도체에 대한 훈풍이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코스닥에서 알테오젠 굉장히 강합니다. 이 할로자임의 특허에 대해 제기한 이 특허 무효 심판을 미국 특허청이 정식 개시한 데 대해서 이 키트루다 SC의 출시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거됐다라고 평가가 되면서 무려 10%대 강세 보이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됩니다. 네, 이렇게 몸집이 큰 종목들이 급등하고 있는 모습에 저런 급등 너무 부럽다 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급등주들을 우리가 미리 챙겨볼 수 있는 방법 있습니다. 저희가 매일매일 방송 중에 시그널 포착 종목 만나보고 있죠. 저희가 매일 살펴보고 있는 이 시그널 포착 종목 또 방송 외에 드리는 팍스통신망 안에서의 포착 종목들이 가파른 상승세 나타내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됩니다. 저희가 5월 23일에 공략했던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이었는데요. 대웅제약 무려 20%대 빠른 기간 내에 상승하면서 이 한 종목에서만의 상승률이 가파르게 20% 상승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서 어떤 이슈가 있는 종목들을 잡느냐에 따라서 전략에 따라서 이런 상승률 자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오르는 종목 부러워만 하지 마시고 따라가지 마시고 무리한 매매보다는 미리 잡아서 이렇게 상승률까지 가파르게 노려보실 수 있는 전략으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종목 어떻게 공략하셨는지 한번 리뷰해 주시죠. 네, 뭐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꾸준히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 다만 종목별로 각기 다른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는 섹터이다라는 점을 꾸준히 말씀해드리고 있죠. 그러한 부분에서 대웅제약만큼은 정말 단기적인 상승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점치고 이렇게 준비를 해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뭐 단기적으로 결과가 나와줬죠. 올 23일 소개를 해드렸는데 긴 거래일 걸리지 않고 급등이 발생했습니다. 월요일 기준으로 20%대 상승을 보여줬고 개인적으로 이 구간에서 또 행보의 부분들을 보여줄 수 있지만 여러 가지 내용들 뭐 함께하는 공간에서 그리고 방송에서 소개를 드렸지만 이 대웅제약이 갖고 있는 모멘텀을 감안한다면은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을 여유롭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 흐름을 꾸준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국내 증시가 대선을 소화하면서 이제 단기적인 방향성이 잡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재료가 쌓여 있지만 주가가 반응하지 못했던 종목들이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움직임이 되겠죠. 그러한 부분에서 정말 뭐 지금 반응을 해서 좋은 그리고 높은 구간에 있는 종목들도 있지만 그러한 종목들보다 준비를 했을 때 이런 대웅제약과 같이 또 폭발적인 흐름을 만들어줄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한 부분들 사실 이 팍스통신망에 들어오셔야 제가 또 준비를 해드릴 수 있겠죠. 그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방송 중에 꼭 입장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도 이런 종목 어떤 종목으로 살펴주실지 정말 궁금한데요. 저희가 개장 전 이슈에서도 살펴봤던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 그리고 방금 살펴봤던 리뷰에서도 제약바이오 종목으로 시세를 내주셨는데 오늘도 바로 이 테마 안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슈부터 살펴주시죠. 네, 해서 오늘 또 제약바이오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 만큼 대웅제약 못지않은 상승 가능성이 높은 종목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좋은 재료들을 말씀을 해드렸는데 또 일정이 있습니다. 세계 최대 바이오 제약 박람회가 16일에 개막을 합니다. 오늘 며칠이죠? 오늘 4일이죠. 아직 일정적으로 여유가 있고 국내 증시가 단기적인 방향성이 상방을 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했을 때 관련된 종목들 미리 움직일 가능성이 높겠죠. 통상적으로 일정이 있을 때에는 종목들이 늦어도 일주일 전에는 반응을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이러한 부분들 일정 속에서 또 개별 이슈가 추가적으로 나왔을 때에는 그야말로 폭발적인 시세를 분출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 또 주가에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만 치료제 중심으로 글로벌 시장이 또 판도가 바뀔 정도로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고 코로나19 확산세 여전히 일부 아시아 국가에서 진행이 되고 있죠. 제약바이오 전반적인 흐름이 잡혀 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또 상승의 가능성이 높다 했을 때 이 종목 정말 좋은 구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웅제약처럼 잠깐 놓쳤을 때 정말 시세를 분출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놓치지 마시고 오늘 그리고 이번 주에 꼭 또 전략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자, 해서 관련된 종목 힌트까지 바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항암제 그리고 면역 질환, 희귀 질환 분야에서 신약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수의 신약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을 때에는 정말 수익에 대한 부분들,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 정말 실질적인 파이프라인이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이겠죠. 그러한 부분들이 폭발적으로 실적에 그리고 매출에 반영이 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가 있는 구간에서 우리가 꼭 접근을 해봐야 되는 재료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고, 두 번째로 동남아 그리고 중남미, 중동에서 수출 계약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성장을 해 나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차트 흐름까지 감안했을 때 우리가 접근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가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을 가졌을 때 시장의 흐름에 의해서든 종목의 이슈에 의해서든 저점을 지켜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점을 잘 지켜줬을 때에는 사실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적절한 구간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했을 때 수익으로 마무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런 측면에서 이 종목 역시 월봉상 2015년부터 지켜줬던 저점을 꾸준히 지켜주는 종목 중에 하나이고, 사실 현재 구간도 그와 크게 차이가 없는 구간입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고 어쩌면 안전한 종목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우리가 걱정해야 될 부분들은 수익 구간이 혹시 짧지 않을까 걱정을 해야 되지, 손실에 대한 또 우려는 굉장히 적은 종목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메리트가 있다 보고 있고, 현재 구간 유리하다 말씀을 드렸는데 4월 9일 저점 이후에 또 다시 한번 77,000원 중반대 지지를 잘 받아주면서 상승 시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개인적으로 봤을 때 대웅제약 그리고 기타 제가 선침의 관점에서 가이드를 드려서 폭발적인 상승을 해줬던 종목들과 굉장히 유사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놓치지 마시고 함께 하시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 시그널 포착 종목으로 살펴주셨습니다. 세계 최대 바이오 제약 박람회가 16일에 개막을 앞두고 있죠. 이런 일정과 함께 모멘텀 충분히 받아갈 수 있는 종목으로 살펴와 주셨습니다. 항암제부터 면역질환, 희귀질환까지 다수의 신약 파이프라인까지 보유하고 있고요. 현재 구간 저점 부근에 위치해 있다고 하니까 이 종목 미리 잡으셔서 폭발적인 상승세까지 포트폴리오 안에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잠시 후면 닫히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오늘의 히든 종목명과 대응 전략까지 모두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